의학 용어를 보겠습니다. 의학 용어. 자, 이제 키포인트만 빡빡빡 합니다. 키포인트만. 이게 국내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국내. 그 다음에 국외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국내 말은 신용어가 있고 구용어가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국외 말은 이 미국식 표현이 있고 라틴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근원은 처음에 라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면 용어가 1, 2, 3, 4,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국내 용어를 보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 이게 구용어, 신용어, 신용어가 왜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어가, 그죠? 상완, 이두근 할 때 구용어가 상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상완. 들어보셨죠? 그럼 신용어가 뭐냐면은 위팔입니다. 위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상완이 있다가 위팔이 왜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신용어는 한글 용어입니다. 한글 용어. 그럼 구용어는 한자 용어입니다. 됐죠? 그럼 신용어가 이게 국가 공인 용어예요. 국가 공인 용어. 그럼 신용어가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냐면은 한자 베이스의 용어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로부터 받은 용어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면서, 맞죠? 우리나라만의 용어를 만들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나라의 용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일제강점기로부터 받은 용어를 탈피하고자 신용어를 만든 겁니다. 그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용어가 4개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 시험, 의사고시, 간호사고시부터 해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도 신용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쳐본 사람 있습니까? 나오죠. 나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구용어 있더라도,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국가 공인용어로 국립대에서는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용어로 하기에는 또 임상에서는 사실 또 구용어 영어 엄청 쓰지만 사실은 영어를 많이 써요. 리얼한 임상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쓰는 거는 신용어를 먼저 쓰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있고, 미국 말로 위팔, 이 뭐냐면 arm입니다. arm. 들어보셨죠? 그럼 이제 라틴 말로는 뭐겠습니까? 위팔이. brachium입니다. brachium. 그래서 위팔에 있는 동맥은 brachial artery가 되는 것이고, 상완 이두근은 biceps brachi가 되는 거고. 그죠?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불이 위팔근 오의 왕근은 coraco brachialis가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여러 개 쓰지만,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쓰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럼 만약에 제목이 arm입니다. 위팔이에요. 그럼 여기 용어는 위팔 동맥 나오고, 상완 동맥 나오고, 상완 어떤 근육들 나오고, 그죠? 위팔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이 나올 때는 라틴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brachial artery가 되는 것이고, brachial plexus가 되는 것이고, biceps brachii, coraco brachialis, triceps brachi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팔에 있는 만약에 인대가 있다? 그것도 역시나, 예? 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의학 용어는 이렇더라. 그러면 용어가 이런데 용어를 베이스로 자 앞에 보세요. 오늘 수업 시험 문제 엄청 나옵니다. 용어가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의 몸은 뭘까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뭘까? 사람 몸을 그립니다. 사람 몸을 그려요. 요거를요. 사람 몸 그렸지 않습니까? 그죠? 요 사람 몸에 맞게끔 요렇게 네모 박스에 넣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칸을 나눌 겁니다. 칸을.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이해했죠? 예. 잘 보고 있죠? 예, 그러면은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5번 칸, 6번 칸, 7번 칸, 8번 칸, 9번 칸, 10번 칸, 11번 칸, 12번 칸입니다.
이거를 세분해서 나누면 또 이 칸이 12번에 있겠지만 60칸이 되고 120칸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이 칸을 볼 수 있는 게 전문가라는 거지.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자, 9번 칸의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거. 만약에 요 9번 칸에 있는 근육을 우리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해봅시다. 대퇴사두근. 신용어로 뭡니까? 넙다리 네갈래근입니다. 넙다리 네갈래근.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쿼드리셉스 페모리스. 맞죠? 맞나요? 예, 맞죠? 그럼 쿼드리셉스 페모리스가 9번 칸에 있단 말이야.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더 나눈다. 뭐 이렇게 나눠도 되지. 이렇게 나눠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되지. 알겠습니까? 이빨이 나눴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나눴는데 뭐 또 더 나눠도 되지. 그러면 지금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대퇴사두근, 넙다리 네갈래근, 쿼드리세스 페모리스가 이 9번 칸에 있어요. 9번 칸에 있는데 만약에 이 근육이 약해졌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약해졌다. 이 근육이 약화됐다라고 하면은 원인은 뭐겠습니까? 뭔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 요거 시험 내고 요거 지금 이제는 이상하게 뭐 똑같이 뭐 활성화 이런 그냥 F예요. 그럼 뭐 또 이재용 교수님 대학원에서 F 줬다 에브리 타임에 나오고 막 그거 안 돼요. 이제 우리 서울의 강남에 소재한 국립대학으로서 오케이? 네. 미션이 있잖아, 미션이. 근데 소 빼내니까 왜 안 뺐어? 왜 안 뺐어? 네? 자, 만약에 9번 칸에 있는 쿼드리세스 페모리스가 약화됐다. 그럼 그거의 원인은 여러분들은 9번을 봤단 말이야. 오케이? 확대해볼까? 확대하기 귀찮은데 여러분들은 9번을 봤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요 더 나눴잖아. 요 칸이 될 수 있고 요 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12번 칸이 원인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이게 전공자다라는 거지. 처음 듣죠? 처음 듣죠? 이걸 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근육은 9번 칸에 쿼드리셉스가 있더라도, 맞죠?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지배신경이 있어서 그렇지. 지배신경, 영어로 뭡니까? 자, 적어 놓으세요. 지배신경, nerve innervation. 자, 여기를 보세요. 요거 보여드리고 적을게요. 신경이 이렇게 와서 근육에 탁 꽂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정상적으로 근육에 수축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거를 계속 줘야, 정상적으로 줘야, 정상적이라면 모르지만 만약에 뭐 개수라고 표현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100개가 계속 정상적으로 쿼드리셉스 페모리스에 가야지 쿼드리셉스 페모리스가 정상적인 작용을 한단 말이죠. 수축이만을. 됐죠? 그래서 지배신경은 nerve innervation입니다. 예, 뒤에서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됐죠? 예, nerve innervation입니다. nerve innervation. 따라하세요. nerve innervation. 그래서 어떤 근육은 무슨 지배신경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글이나 어디 검색해도 무조건 나와요. 그렇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배신경이 아세틸콜린이든 도파민이든 이런 게 정상적으로 싹 가야지 이 근육은 정상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만약에 쿼드리셉스가 9번 칸에 이상이 있다, 약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배신경 위에서 내려오는 게 만약에 뭐 9번 위칸이든 뭐 6번 아래칸이든 이쪽 칸에서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작용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첫 번째지.
근데 쿼드리셉스가 약하면 무조건 쿼드리셉스 강화 운동만 하라는 게 지금 여기 필드잖아. 맞죠?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근육이 수축 이완은 신경작용이 정상일 때 내가 이 근육을 1초 만에 수축할 거야. 이러면 1초 되는 거야. 그 다음 3초 만에 수축해야겠다. 그럼 천천히 1, 2, 3 되는 거지. 이건 정상이라고. 근데 막 1초 만에 수축하고 싶은데 이렇게 3초 만에 수축이 된 거야. 의지적으로 안 돼. 맞죠? 그럼 이랬을 때는 신경을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내가 수축을 한다라고 할 때 수축을 하게 하는 수축력은 신경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어쨌거나 조직이 이 근육 조직이 살아있어야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 근육이 죽어버리는 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조직이 죽는 겁니다. 이건 괴사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예, 따라하세요. 괴사. 영어로 necrosis. 따라하세요. necrosis. 자, 첫 번째. 조직이 적으세요. necrosis. 자, 그러면은 다 적었죠? 다 적었죠?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거를 생각해 볼까? 식물인간들은, 환자들은 계속 자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욕창 생기잖아. 욕창이 괴사입니다. 됐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조직이 살아있을 수 있게끔 하는 거는 피의 공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피의 공급을. 됐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9번 칸에 있는 quadriceps femoris가 약화가 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무조건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시킨다기보다는 만약에 원인을 찾았을 때 9번 칸, 6번 칸 밑에 있는 여기에서 이 칸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괜찮을까를 우선 생각해보면 조금 더 전문가겠고, 그럼 어떨 때 12번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 만약에 대퇴사두근이, 넙다리 네갈래근이, quadriceps femoris가 혈액 공급하는 그 라인은 이상이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만약에 긴 근육 같은 경우는 6번 칸 밑에서 이렇게 혈액 공급이 나올 수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밑에서 이렇게 역으로 쳐올라오는 혈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메인 혈관일까? 다시 얘기하면 quadriceps femoris의 혈액 공급을 하는 동맥이 위에서 나오고 밑에서 나오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메인일까? 이런 순서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걸 좀 더 생각하는 게 전공자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소재한 국립대학 석사 디그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보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산소 공급을 피를 생각해야 되느냐? 피, 요거 지우고. 혈액 공급을 blood supply라고 합니다. 됐죠? 예, 동맥은 영어로 artery죠. 맞죠? 정맥은 vein이죠. 됐죠? 예. 그럼 blood supply를 라틴 말로, 이건 미국 말이죠. 라틴 말로 뭡니까? vascular supply라고 해요. 그 용어들은 많이 쓰니까 일단은 저게 아마 라틴 베이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적으세요. 자, 따라하세요. blood supply, vascular supply. 요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사람 몸은 다, 아직 조직, 세포 얘기를 안 했지만 사람 몸은 다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 몸은 다 중요해요. 사람 몸은 어디에 있건 다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예, 다 중요한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혈액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혈액 공급을 많이 받으면은 정상적으로 내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성질이 강하겠죠. 당연한 얘기잖아. 이해하셨죠? 맞죠? 예. 만약에 내가 좀 몸이 안 좋은데 혈액 공급을 많이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이빨 훈련하고 하면 고압 산소 탱크에 들어가서 산소를 마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따르게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성형 뭐 이렇게 어디 조직 떼서 어디다 심었어. 예? 그거 한 거 있잖아. 코 세웠잖아.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난입니다. 떼서 심었을 때 산소 치료를 잘해야 돼요. 만약에 절단 났어요. 그럼 이걸 연결할 때 혈관 연결만 잘하면 좋은 거지. 그 나머지는 기도하는 거지. 네, 그렇듯이 산소 공급이 중요합니다. 산소 공급. 네, 그래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좋아지고 싶으면 산소. 그래서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 그럼 이걸 역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다리 뼈써. 그럼 3일은 왜 냉찜질하고 3일 뒤는 왜 온찜질합니까? 골프. 자, 그냥 제일 쉽게 설명할게요. 다리를 뼈써. 3일 동안, 처음에 3일 동안은 아이싱을 해서 항상성이 무너진 거잖아. 삥 거는 맞죠? 어쨌거나 아야 했으니까 맞죠? 그럴 때는 이 붓는 기운도 결국은 산소 공급을 받고 더 붓거든. 이해하셨죠? 암덩어리도 산소 공급을 받고 암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런 거지. 그래서 3일 동안 혈관을 축소해서 산소를 안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3일 뒤에는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나의 항상성이 있는 거야. 항상성. 들어봤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온찜질하면서 산소를 이빨 주는 거예요. 혈관을 확장하면서. 그거야. 별거 없어. 오케이? 그럼 쌍꺼풀 할 때 아이싱 하잖아. 3일. 맞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온찜질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모든 세포 활동은 산소 공급을 받아야 돼요. 산소 공급을.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십시오. 뭐든지. 자, 그럼 이제 요걸로 우선은 혈액 공급하고 지배신경 제끼고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그랬을 때 이 하나하나의 칸은 그죠? 옛날 말로 이게 구획입니다. 구획. 그럼 영어로 뭡니까? P-A-R-T-M-E-N-T입니다. 네, compartment예요. compartment. 그래서 여러분들 손목 터널 증후군 들어봤죠? 네. 그것도 영어로 카팔 터널 신드롬이죠, 맞죠? 그럼 영어로 길게 쓰면은 카팔 터널 컴파트먼트 신드롬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칸, 하나하나의 칸, 이 칸을 강조합니다. 근골격계는 이 칸을 강조합니다. 근골격계는 이 칸. 그랬을 때 사람 몸이 몇 칸으로 나뉘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수술이든지 간에 이 컴파트먼트에서 어떤 컴파트먼트는 수술하기 위험하다. 그럼 지켜보면서 이제 약물 치료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근골격계로 와서 어떤 컴파트먼트에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상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어디 컴파트먼트일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 꼭 가져야 될 생각. 제가 뭐 임상 경험 없어서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학부 수업 때도 바로바로 고치면서 강의해요. 오늘도 2명 고치면서. 그래서 이 컴파트먼트가 중요하다. 그 하나하나의 칸을 컴파트먼트라고 한다. 그 칸에 몸에서 이상이 있다. 이상이 있는 것은 통증이 있다. 보통. 그래서 신드롬을 붙이는 거고 컴파트먼트 신드롬은 이제 근골격계, 뼈대 근육계통입니다. 요즘 말로. 머스큘러스켈레탈 시스템이죠. 거기에서 어디에 이상이 있다? 그럼 어디랑 연결을 짓느냐 보는 거죠. 네이버에 전부 펼쳐보세요. 네이버에서 얼굴 위험 삼각 쳐보세요. 거기 나오죠. 눈 사이랑 입 쪽 맞죠?
얼굴 위험 삼각은 왜 위험 삼각이 있습니까? 영어로 하면 dangerous triangle of the face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왜 위험할까? 그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여드름 짜다가 아니면 코털 뽑다가 만약에 염증이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뇌 척수, 뇌수막염 뭐 이렇게 된다. 사망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쪽 부위는 더러운 손으로 여드름 짜지 마라 라는 거지. 근데 웬만하면 괜찮아요. 나도 막 짜요. 나도 막 짜고 코털 뽑고 해요. 예. 그 어차피 뭐 죽고 사는 거는 뭐 하늘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래도 뭐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사망하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 라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뭐 코털 뽑았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등산하다가 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면 한 번씩 긁혔죠. 잉? 그럼 그런 걸로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컴파트먼트입니다. 얼굴의 위험 삼각 컴파트먼트라고. 자,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바이러스가 있죠. 우리 몸에는 맞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WHO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지켜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와서 상기도로 들어와서 이게 폐로 가더라 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상기도로 들어와서 이게 손톱으로 가더라 라고 하면 WHO든 어디 전 세계 어디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왜? 손톱으로 가니까. 근데 얘는 폐로 가더라. 그럼 폐는 중추기관이더라. 중추기관은 뭐냐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 그럼 어디냐? 뇌, 척수, 이런 중추신경 포함, 폐, 허파, 그 다음 심장. 요런 데로 가면은 위험한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예방주사를 만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추기관과 말초기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중추기관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다. 거기가 손상이 되면 바로 죽을 수가 있다. 맞죠? 말초기관은 어디가 이상이 있더라도 다른 데서 약간 메꿔준다. 막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의 응급실에 팔 뽀사져도 응급이 아닌 게 거기 뭐 뽀사지든 뭐 가루가 되든 그냥 뭐 생명과 직결되지 않으니 막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오케이. 그러면 혈관을 왜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혈액 공급이 중추기관에 혈관이 막혔다. 그럼 사망이죠. 심근경색, 뇌경색, 폐경색 맞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 말초기관 예를 들어 대퇴사두근, 쿼드리세스 페모리스의 혈관이 막혔다. 그럼 다른 데서 살살 도와줘. 오케이? 네, 그런 거지. 네. 중추와 말초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혈액 공급의 관점에서 말초기관은 혈액 공급이 좀 막히더라도 다른 데 살살 도와주고, 그 다음 말초기관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액 공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 피곤할 때 사우나 가서 뜨뜻한 물에 있던지 아니면 막 마사지를 좀 받던지 그러면 좀 좋다라는 게 그런 측면이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됐고. 그 다음 신경지배. Nerve innervation입니다. Nerve innervation. 신경지배. 신경. 만약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중추기관, 말초기관 했지만 요거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적을게요. 예, 신경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추신경을 우리는 CNS라고 하고 말초신경은 뭐라고 할까요? 말초신경은 PNS라고 합니다. PNS. 예. 그래서 중추신경계통 그 다음에 PNS는 말초신경계통이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통, 자, 따라 하실까요? 중추신경계통 CNS. 중추신경계통 CNS. 말초신경계통 PNS. 말초신경계통 PNS. 이거 뭐 정의 내리고 하지 말고 근육에서만 봅시다. 근육. 그 다음 또 질문 들어오면 더 추가 설명 드릴게요.
근육에서만 봤을 때는, 자, 보세요. 다 그렇진 않지만은,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기면은, 좀 적을게요. 만약에, 잘 보세요. 중추신경에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은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타이트해집니다. 타이트해져요. 네. 요거 설명하면 좀 어려워하던데 일단은 그냥 되게 쉽게 쓸게요. 되게 타이트해집니다. 그럼 말초신경에서 이상이 생기면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약해집니다. 뭐 늘어난다, 막 흐물흐물하다, 막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봅니다. 보세요. 중추신경계통은 일단 어디냐면은 뇌랑 척수예요. 됐죠? 그럼 대충 들으면서 적으면서 하세요. 뇌랑 척수고, 뇌는 어떤 게 있냐면 대뇌, 소뇌, 그 다음 뇌줄기가 있어요. 뇌줄기는 뇌간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근데 저는 신용어 쓸게요. 제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아픔을 알기에 비웃잖아. 지도교수 해달라 해놓고 지도교수를 비웃고 있잖아. 잘 적어요. 중추신경, 말초신경은 제가 설명 지금 드렸죠. 자, 그러면 중추신경은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말초신경은 손상돼도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 뭐 많이 된다. 뭐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중추신경에서 이상이 딱 생겼다. 그러면 그 근육은 딱딱해진다. 타이트해진다라고 했죠. 그 보세요. 그랬을 때 적는 사람 많으니까 한 템포 쉴게요. 그럼 만약에 뇌경색, 뇌성 마비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것들은 이제 딱딱해진 거야. 반대로 이렇게 풀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피는 게 어려운 거지. 딱딱해진 거야. 이렇게. 딱딱해진 거야. 근데 말초신경이 손상이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된다. 네. 일단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더라. 그럼 첫 번째,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직업상 뭐라고 비유할까?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직업이야. 하여튼 제조 가공 공장에 일하든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야 돼. 맨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 근육은 되게 타이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풀어야지. 근데 만약에 그냥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는 중추신경 손상 환자란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은 원인이 다른 거지. 원인.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라는 거지. 자, 그럼 요거를 약간 재활로 봤을 때, 재활 전공이니까. 보세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반대로 손가락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손가락을 피는 근육, 손목을 익스텐션 하는 근육. 맞죠? 엘보를 익스텐션 하는 근육. 그 다음에 숄더는 메디얼 로테이션, 플렉션 되잖아. 그럼 숄더를 라테랄 로테이션, 익스텐션 해주는 근육. 그거는 늘어난 거잖아. 맞죠? 그래서 보통 재활의 컨셉으로 들어갈 때는 방금 얘기한 근육을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지금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일단 넘어갈까요? 넘어가라고 해요. 넘어가요. 네, 넘어갑시다. 그거 지금 설명하면 어려울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척수에서 신경이 나온다. 맞죠? 네. 그 신경을 뭐라고 합니까? 척수신경이잖아요. 맞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척수신경이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쫙 나오잖아요. 쫙 나오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1번이면 제일 밑에는 몇 번입니까? 배스킨 로빈스가 나와요. 31개가 나옵니다. 쌍이 나오죠. 맞죠? 그랬을 때 그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경 혹시 이름 아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원인이 되는 신경은 뭡니까? 정중신경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있잖아. 여기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 좌골신. 이것도 전부 척수신경인 거죠. 바스킨 로빈스 31 중에 하나예요. 됐죠? 그럼 그거는 중추신경입니까? 말초신경입니까? 말초신경입니다. 그럼 그건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 컨셉으로 가면 돼요. 됐죠? 그럼 그 척수신경들이 눌렸을 때, 척수신경들이 눌렸을 때, 이 경직, 아까 이렇게 근육이 타이트한 거랑 했을 때는 척수에서 신경이 처음에 딱 나옵니다. 거기가 딱 눌렸을 때 협착증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척수에서 신경이, 저를 보세요. 자, 신경의 관점에서의 재활입니다. 척수에서 신경이 팍 나오는 거 척수신경이에요. 오케이? 그 딱 나오면 바로 두 개로 갈라집니다.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럼 하나는 앞쪽으로 올 것이고 하나는 뒤쪽으로 가요. 근데 뒤쪽으로 가는 가지가 약간 얇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뒤쪽으로 가는 가지를 신경 써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을 강화해주면 이게 재활에 큰 도움 됩니다. 첫 번째. 이런 말 한 사람 없죠?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등록금 안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추신경 다쳤을 때는 교감 작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경직이 돼서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관점이고, 이게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관점에서 말초신경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그 신경에서 근육이 이렇게 있고, 요거 체크하는 건 뭡니까? 요거 힘줄입니다. 힘줄. 제가 건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예, 그래서 텐던이죠. 텐던이고. 그럼 이거 빨간색,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머슬 벨리라고 합니다. 벨리. 근육의 힘살, 따라하세요. 힘살. 머슬 벨리. 이거는 머슬 텐던. 힘줄이라고 합니다. 됐죠? 예. 그럼 이것들이 뼈에 붙잖아. 여기는 뼈지, 여기는 뼈. 여기도 붙으니까 여기는 뼈지. 맞죠? 이해했죠? 예, 이해하셨죠? 예. 그럼 여기서요. 잘 보세요. 요거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쉬워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보세요. 척수에서 신경이 빵 나와요. 빵 나와서 앞, 뒤 가지로 나뉩니다. anterior, posterior, ramus라는 표현도 쓰고, 어쨌거나 브랜치, 신경 가지를 브랜치라고 하죠. 딱 나뉘는데, 딱 나뉘었을 때 그냥 하나만 계속 따라가 보자. 오케이? 하나만 계속 따라가 보면, 이 따라갔더니 이렇게 내려오더라. 이건 뭐야? 신경이야, 혈관이야? 신경이죠. 따라왔더니 계속 이렇게 밑으로 확 나가더라. 그러면 이 뼈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요게 이렇게 1번 뼈, 2번 뼈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연골도 있고 인대도 있더라. 요거 아시죠? 됐죠? 그래서 1번 뼈와 2번 뼈가 만나는 요 관절을 1, 2번, 이거 너무 세다, 이거. 아로마. 딱 1, 2번 사이에 관절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위팔뼈 영어로 뭡니까? 휴메러스예요. 그러면 2번 뼈는 만약에 울라예요. 그러면 휴메로울라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 레디우스예요? 그럼 휴메로 레디알 조인트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1번 뼈가 femore고 2번 뼈가 tibia면 femorotibial 조인트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랬을 때 이게 관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이 뼈 쪽이면은 이쪽은 이거 피부죠. 스킨. 맞죠? 스킨. 맞죠? 네, 맞죠. 그래서 훌륭한 재활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의 관점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뭔 답입니까? 신경이 두 개로 나뉠 때 앞으로 나오는 신경 말고 뒤로 가는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을 강화해라.
앞으로 나오는 신경은 뭡니까? 그게 경직이 되는 spasticity 들어보셨습니까? 따라하세요. 경직, spasticity.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고. 잘 보세요. 요 그대로 시험 문제 냅니다. 요거 못 쓰면은 그냥 F예요. 자, 신경이 nerve죠. N-E-R-V-E, nerve 맞죠? 잘 보세요. 이 근육을 수축 이완하려면은 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신경이 하나 착 가. 맞죠? 그래서 이 근육 수축하게 하지요. 요 신경에서 여기로 가는 게 이제 이게 근육가지라고 합니다. 근육가지. 따라서 근육가지. 그 다음에 요 인대로 싹 가는 거는 이건 인대로 가잖아요. 그 관절로 가죠. 그럼 무슨 가지? 관절가지. 그 다음에 저기 지방이잖아. 지방. 맞죠? 그래서 이쪽으로 싹 가는 건 요거는 피부가지라고 합니다. 됐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공부 이빠이 하면은 도움 될 거예요. 피부가지. 그 다음에 더 쭉 가다 보면 이제 집에 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한 2명 웃었으면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답부터 드립니다. 신경에는, 여기 보세요. 척수신경에는 바스켓-로빈 31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경이 나오는 그 근육으로 가는 거 근육까지, 1번 근육까지가 있고, 2번 관절까지도 있고, 3번 피부까지가 있잖아요. 맞죠? 이 중에서, 가장 통증을 잘 느끼는 신경은 뭐겠습니까? 가장 통증을 잘 느끼는 신경. 피부가지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성감대 있잖아. 성감대. 만약에 남자로 치면 그 성감대에 있는 부위를 이렇게 때려보세요. 맞죠? 아닌 부위를 때려보고 아닌 부위를 여기 성감대인가? 여기 성감대인가? 아닌 부위를 때려보라고. 맞죠? 그럼 여기로 때려보면 성감대 부위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통증에 예민한 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요거를 담당하는 피부 가지가 요러한 구조물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요러한 구조물들 사이에서 나오니까 여기가 좁아졌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컴파트먼트를 이렇게 칸으로 나누었을 때 만약에 이거 무슨 칸이 있겠지? 그럼 요 컴파트먼트가 원인인 거야.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그렇게 족저근막염 했을 때 발바닥이 원인일까라는 거지. 그 발바닥의 통증을 느낄 때 여기는 어디냐? 라는 거지. 발목 터널이라는 데가 원인입니다. 그럼 발목 터널이 어디냐? 여기지. 양말 넣고 돌아갔다. 발목 터널은 어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여기가 고속도로 터널 있잖나. 너무 찍지 마요. 부끄러워요. 찍지 마요. 고속도로 터널 하듯이 그 터널, 발목에 손목 터널도 있고 발목에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 있는 구성물들은 뭘까라는 거지. 그 구성물들 중에서 근육이 어떤 기능을 하는 근육들이 그 터널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근육들이 있냐면 발가락을 굽혀주고 발목을 플란타 플렉션 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족저근막염 느끼는 사람들 수건 깔아놓고 발목으로 이렇게 자꾸 찝는 행위 하라고 하죠. 그거 안 좋은 거지. 이해하셨어요? 거기 자꾸 찝는 그 근육들이 타이트해져 갖고 그 신경이 눌려서 족저근막염처럼 아픈데 그걸 계속 그 행위를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여기 앉아봐요. 여기 앉아봐요.
아, 드디어 앉았다. 돈가스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돈가스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요 부위만 보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맞춰볼게요. 나를 믿겠어요? 그래요? 기다려봐요. 네. 아, 진짜 아파요? 많이 걸을 때는 뻐근함을 느끼긴 합니다. 제 신발 벗겠습니다. 아, 벗지 마요. 됐어요. 안심한데. 안심. 많이 그럼 나도 아파요. 아파요. 이 사람 많이 안심해요. 근데 이쪽이 좀 그래요. 네. 이쪽이 아파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박수 쳐줘요. 박수 쳐줘요. 1,000원씩 걷어요. 돈가스 사 먹게. 이쪽. 그럼 요거 지금 눌렀잖아. 네. 누르고 있잖아. 요거 통증 줄 때까지 한번 있어 봅시다. 줄었네. 줄었어. 네. 응, 줄었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가요?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치료 부위가 저기래. 그럼 계속 수건 찝는 행위, 발가락을 이렇게 굽히는 행위들 안 돼요. 그럼 역으로 봤을 때 뭐 족궁을 살리는 운동을 하세요. 족궁 살리면 안 돼요. 더 아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얘기를 계속 갔을 때 족궁이라는 건 체형이잖아. 체형과 통증과 상관이 있을까라고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지. 그랬을 때 뭐가 문제일까? 저 피부신경. 피부신경 주행 가면은 대부분 맞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구간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트먼트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걸 꼭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근육이 컴파트먼트가 다르면 오케이? 지금 말 이해하죠? 이해하나? 이거 상완 이두근은 이거 앞에 있는 컴파트먼트고 상완 삼두근은 뒤에 있는 컴파트먼트잖아요. 근육이 컴파트먼트가 다르면 뭐가 달라야 됩니까? 첫 번째, 지배신경이 달라야 돼요. 지배신경. 네. 근육이 컴파트먼트가 다르면 그죠? 지배신경이 다릅니다. 지배신경이 달라요. 그 다음 뭐가 다르냐면 혈액 공급이 다릅니다. 혈액 공급. 공급하는 혈관이 다릅니다. 그 다음 뭐가 달라요? 근육 기능이 달라요. 근육 기능.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구글이나 여기 고급 자료 찾아봐도 무조건 나옵니다. 근육은 지배신경대로 가야 됩니다. 지배신경이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신경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조금 더 이제 더 합니다. 조금 더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척수신경은 내려오면서 근육가지를 내고, 그죠? 근육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지, 관절가지를 내는데, 통증을 잘 느끼는 피부신경, 피부가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근육가지가 딱 가서 근육 속에서 막 분지가 되면서 이제 근육 수축이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근육가지를 봤을 때, 아까 얘기한 쿼드리셉스 페모리스의 근육이 약화가 됐다. 그럼 일단은 무조건 말초신경이 눌렸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쿼드리셉스의 신경 지배가 하는 신경 이름은 뭐냐? 그럼 그 신경은 어디 컴파트먼트에서 나오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연장선으로 생각했을 때 쿼드리셉스를 강화 운동해주는 런지나 스플릿 스쿼시나 뭐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이 아프다. 그럼 이거는 왜일까라는 거지. 그럼 뭐 무릎이 발목 앞으로 나가면은 이게 관절이 아픈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봤을 때 관절 안 아프기 위해서 무릎 쿼드리셉스를 강화하는데 강화했더니 왜 아프냐라는 거지. 궁금하죠? 그러면 요 그림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픈 데가 이제 무릎이에요.
무릎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따라 올라갔을 때 어디서 눌렸겠지? 피부신경이 눌렸겠지. 그럼 여기가 쿼드리셉스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아플 때 그 무릎이 아플 때 여기가 눌렸어. 그럼 여기가 어디냐는 거지. 넙다리 삼각이라는 거지. 페모랄 넙다리 삼각은 어디냐면 이거 끼까끼까한데. 잠깐만 좀 정리를. 별로 안 아픈데. 막 엄청난 큰 통증이 아닙니다. 요거. 그다음에 굳이 아프자면 오른쪽 아프네. 잘 모르겠으면 됐어요.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진짜로. 이거 가슴 이거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에요 이거? 뭐 선수야? 아닙니다. 그냥 그럼. 트레이너. 트레이너? 네. 트레이너 공부는 안 하고 이것만 키우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 보세요. 아 진짜 아파요? 네, 진짜. 까리까리한데. 여기 아파요. 무조건 여기 아파요. 맞아요? 왼쪽이. 그럼 모르겠어. 여긴데. 네, 이게 틀린 적이 없는데. 뭐 틀릴 수도 있지. 그래서 뭔 얘기냐면, 아니, 이거 심한데. 잠깐 한 번만 다시 누워볼래요? 왼쪽이라고? 네. 요건가? 그지? 요건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 자, 그 다음. 자, 신경얘기 계속 합니다. 이제 조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직의 특징. 영어로 티슈입니다. 요거보다 한 단계 작은 개념이 세포입니다. 세포. 셀. 됐죠? 예.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것도. 내가 만약에 근육세포입니다. 그럼 이 사람도 근육세포고, 이 사람도 근육세포예요. 그럼 우리 세 명은 각각의 나 근육세포를 둘러싼 어떤 이 성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 세 명이 합친 게 이게 근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뼈세포예요. 그럼 이 사람도 뼈세포고 이 사람도 뼈세포예요. 그럼 나도 또 똑같은 내 비서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 사람도 비서가 있고 이 사람도 비서가 있고 합쳤어요. 그럼 우리가 뼈가 됩니다. 연골세포면은 합치면 우린 연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특징을 구성하는 거는 이 똘마니의 성분이 뭐냐가 중요하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똘마니를 뭐라고 하느냐? 바탕질이라고 합니다. 바탕질.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따라하세요. 매트릭스. 자, 그럼 뼈세포에서 골다공증이다. 그럼 뭐냐? 그럼 요 매트릭스의 성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뭐 그게 많다. 됐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 바탕질의 성분에 따라서 그 조직의 특징이 구성이 되는 거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대, 힘줄, 연골 뭐 이런 것들은 이 바탕질 똥울마니에 콜라겐 섬유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좀 하얗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되게 질기다. 자, 질기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뭡니까? 따라하세요. 덴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특징이 중요하다. 네, 조직의 특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근막 할 때 그것도 좀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있다. 그래서 그 조직의 특징이 중요하다. 그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질기다. 그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요걸 꼭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덴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덴스한데 그러면 그 조직을 덴스한 조직은 질기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화이트로 많이 보입니다. 근데 덴스가
정말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댄스한 조직들을 댄스 뭐 레귤라 커넥티브 티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댄스한 조직들은 질긴데 이게 뭐다? 힘줄 맞죠? 힘줄, 연골 맞죠? 그다음 뼈도 좀 그렇고 맞죠? 그다음에 뭐 인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근막 무슨 근막? 깊은 근막 이런 것들은 되게 질깁니다. 질겨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이 댄스한 조직들은 이게 신경과 혈관 묶어서 얘기합니다. 신경과 혈관 붙여서 뉴로, 바스큘라, 구조물, structure. 신경혈관 구조물들이 신경혈관이 잘 없어요. 그래서 불쌍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poor. 그래서 똑같은 말 충분하지 않다.